꼭 일주일 전입니다만 한번 곰곰이 씹어볼 한 문장이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15글자예요. 15글자의 이 짧고 강력한 한 문장, 그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맞아요? 네.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권리 위에 잠자는 국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권리를 깨친 국민, 아니 권리를 쥐인, 손에 쥐인 국민, 시민의 탄생이에요. 이제 그 짧은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살아났어요. 민주는 잘 아시잖아요. 공화국이 뭔 말이죠? 공화국?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화국. 그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화국이 뭔 말인가? 근데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공화국의 반대말이 왕국입니다. 왕국. 이 지구상에는 왕국과 공화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1789년 프랑스의 그 파리에 가시면 콩코드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파리 시민들이 왕 루이 16세 왕을 광장에 세우고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왕의 목을 잘랐어요. 그날 공화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땅과 재산이 모두 왕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인류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 세상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는 공화국의 이념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치열한 공화국의 이념이 제대로 탄생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롭고 시민의 평화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지난 11월, 12월, 1월, 2월, 3월 141일 됐습니다. 촛불을 시작한 지. 이 140일, 이 평화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헬조선, 흑수저, 이런 세상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손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 확신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호는 뭐였냐면요, 제가 보기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 하는 거였어요. 내가 나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대통령 박근혜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아무개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 엄중한 선언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지난 엄동설한 그렇게 가족의 손을 잡고 나와서 외쳤는데 그 목표가 박근혜 파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파면을 넘어서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팍팍하게 그지없는 취직 안 되지, 장사 안 되지, 아들은 놀고 있지, 이런 현실을 개선하라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그 요구가 광장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길이 국민의당의 길이어야 하고 그랬을 때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다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름을 잘 지었어요. 국민의당이라고. 국민의당이 살아갈 길은 뭐냐? 국민의당이 되면 저절로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이고, 문팔기 여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71년 김대중 후보가 40대 기수 때부터 맨 앞장서서 50년 동안 야당의 선봉에 섰던 우리 문팔개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요새 문씨가 떠요. 한 사람 빼놓고. 문팔개, 문재인, 문병호 맞네. 가 누님한테 인사하시오. 문병호 최고. 문팔개님 같은 문씨 문중에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예? 아, 다른 문씨예요? 아, 그래요? 예, 글자만 같으구만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죠? 국회지요. 그런데 국회를 믿지 마십시오.
자, 촛불을 든 지 141일이에요. 10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세보니까 141날인데 141일 동안 국민이 그렇게 외쳤던 재벌 개혁하라, 검찰 개혁하라, 언론 개혁하라, 정치 개혁하라, 그렇게 외쳤건만 141일 동안 12월 국회, 2월 국회, 1월 국회, 3월 국회 있었는데 국회에서 개혁입법 통과 몇 건 시켰습니까? 부의장님 몇 건 통과했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조가, 국회를 믿어서는 나의 삶은, 대통령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는 탄핵하고 파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삶은 개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한 건도 못했는데 대통령 바뀐다고 뭐가 바뀔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국민의당에 살 길은 어디로 가야 산다고 그랬습니까? 국민의당으로 가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당. 근데 이 국민의당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1월 26일 날 청계천 광장 우리 국민의당 집회에서 정동영이 연설한 거 혹시 그때 나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많이 들어오셨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낡은 것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서 질주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낡은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무라하고 사용하고 사유하는 이 낡은 것, 그리고 경제의 과실을 재벌과 소수계층이 독점독식하는 이 낡은 것, 그리고 이런 체제를 비호하고 뒷받침하는 관료기구와 검찰, 국회,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낡은 것과 작별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4월 혁명의 과실을 4.19 피 흘린 200명의 학생이 젊은 피를 뿌렸건만 그 과실은 누구한테 갔느냐? 군인들한테 돌아갔어요. 가로챘어요. 6월 항쟁, 젊은 학생들의 희생 속에서 100만 시민 항쟁 속에서 태어난 직선제 속에 그 과실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느냐? 재벌과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돌아갔어요. 자, 이 11월 혁명, 시민평화혁명,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장 평화롭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이 시민혁명의 과실을 정치인과 재벌과 소수에게 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날 길이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국민의 것으로? 자, 헌법 26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국회에다가 문서로 갖다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좀 고쳐주라고. 근데 아까 광장의 국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대표한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인데 어떻게 그 주인이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사정할 수 있다? 이걸 뜯어 고쳐야. 헌법 56조 26 곱하기 2 하면 56조가 되었다. 52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나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국민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줄 수 없느냐? 이것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살 길이다. 11월 26일 날 제가 한 연설 핵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 발안제라는 거예요. 국민 발안제. 그리고 국민의당의 개헌헌법 초안의 핵심이 그거예요. 권력을 국민에게 주자. 그 증거가 뭐냐? 국회를 믿어보았더니 개혁법안이 몇 건 통과됐다고요? 한 건도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바로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개혁하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을 개혁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헌법 52조 국민과 국회와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의 제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고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든 5만 명이든 그 국민들이 재벌 개혁에 관한 상법 개정안 대표 소송되든 집단 소송되든 이 사회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문제든 이런 재벌 개혁의 핵심 수단을
국민들이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국민이 재벌개혁 법안을 제출하면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국민의 힘을 통한 진정한 개혁이요, 이것이 나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을 주는 것을 당의 정체성의 핵심 목표로 해야 나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하나 바꾸는 노름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절망과 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세 가지 깨뜨려야 할 귀신이 있습니다. 헬조선의 귀신, 흑수저의 귀신, 그리고 또 하나 분단 한국의 사드 귀신. 혹시 어제 제가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혹시 보신 양반 계신가? 아무도 안 보셨는가? 제가 동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드 귀신 얘기는 그걸로 배대치하고, 자, 헬조선 귀신과 이 흑수저의 귀신을 넘어서라고 청년이 절규하고 서민이 절규하고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절규합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동국대학교 김남년 교수라는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의 90%가 소득이 줄었어요.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밝혀졌어요. 경제성장은 100에서 128 됐고 국민 개인소득은 111, 11%가 올라갔는데 100명 중에 90명, 여러분은 다행히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드는 분들이지만 100명 중에 90명에 속하는 분들의 소득이 12% 뒷걸음질했어요. 그러니 장사가 되겠습니까? 내수가 살겠습니까? 안 돌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불평등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헬조선 나오게 돼 있어요. 흑수저라는 말 나오게 돼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의 땅, 아파트, 공장, 재산이 되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부동자산 8천조예요. 8천조. 8천조 중에 이 100명 중에 위에 10명이 67% 3분의 2 갖고 있어요. 10명이 3분의 2. 자, 100명 중에 절반 50명이 몇 퍼센트쯤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대한민국의 재산 중에 몇 퍼센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백금산 위원장. 자,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총 재산의 비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2% 갖고 있습니다. 2%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건 살 돈이 있습니까? 시장에 나가서 소비할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양극화 사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불평등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언론이 전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민의당이 말해야 하고 대변해야 하고 해법을 내놔야 국민의당이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국회를 믿으면 국회가 해줍니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가 대개혁은 우리가 집권해도 국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개혁 요구를 받들어서, 자 보세요. 또 하나, OECD 살만한 나라가 34나라인데요 34나라 중에 아까 말씀드린 불평등도 1등, 2등, 3등, 4등 제일 양극화가 심한 나라 4나라가 있어요. 바닥에 멕시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칠레가 있어요. 그 다음 코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 미국이 있어요. 4나라의 공통점 얘기 한번 해보세요. 4나라가 대통령제입니다. 이것도 기막힌 얘기예요. 즉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여성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여성위원들을 서울시에 이 방에 남자 다 몰아내고 여성으로 꽉 채우는 것이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길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장이랑 굉장히 섭섭한 모양이네. 남자들 몰아내자 그러니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나 물 한 방만 주세요. 나 이렇게 요새 열내 본 적이 처음이네. 네? 국민의당이 살려면 서울시당이, 심장인 서울시당이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뿌리는 광장에 도저히, 그러니까 박근혜 농단도 그 원인이지만, 국정농단, 그것보다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처럼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 양당 체제를 깨야 되겠다 이래서 나오는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시대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시대적인 요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끈을 잠시 놓쳤기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다시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국민의당을 따라가면 내 삶이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되면, 확신이 주어지면 국민의당은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